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 빈혈, 간장병 후의 체력 회복에 유효.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라고 하는 굴은 비타민 A, B1, B2, B12, 철분, 동, 망간, 요오드, 인, 칼슘 등이 많은 산성식품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는 일반 곡류에 적은 라이신과 히스티딘 등이 풍부하며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굴의 당질은 대부분이 글리코겐인데 이 성분은 동물성 녹말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어린이나 노인, 병약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으로 권장되고 있다. 옛날부터 빈혈과 간장병 후의 체력 회복에 좋고 강장식품으로 훌륭한 것이다. 굴은 살이 부드럽고 상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신선할 때 먹어야 한다. 굴은 날것으로 먹어야 독특한 향기와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싱싱한 굴에다 레몬즙을 짜 넣어 먹으면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산성식품인 굴에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이 잘 어울려 균형 잡힌 식품이 된다. 초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굴은 몸집이 오돌오돌하고 통통한 것이 좋고 유백색이고 미끈미끈하며 손가락으로 눌러보아 탄력이 있고 바로 오그라드는 것이 신선한 것이다. 물이 간 것이라도 물에 담가 하루쯤 재워두면 싱싱한 것처럼 보이므로 살 때에는 탄력성을 잘 보아야 한다. 굴을 씻을 때에는 맹물에 씻으면 영양성분이 없어지게 되고 굴이 물을 먹어 불어나게 된다. 따라서 찬 소금물에 조용히 헹구듯 껍질과 잡티를 가려내고 소쿠리나 조리로 건져 물기를 빼야 한다. 이때 마구 다루면 살이 상하기 쉽고 맛도 없어진다. 굴은 다른 어패류보다 육질이 부드러워 수온의 변화, 공장의 폐수 오물 등으로 독성화하기 쉽고 부패하게 된다. 굴에는 종류가 많은데 천연굴은 알이 잘고 양식굴은 크다. 맛은 천연굴이 더 좋고 알이 자라서 회나 굴젓으로 알맞으며 양식굴은 전유어 등에 이용된다. 한방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게 하고 신경쇠약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혈과 불면증에 좋다고 한다. 굴 껍질은 간장 및 장질환과 두통에 가루내어 달여 먹으면 특효가 있다고 한다. 귤이 독특한 맛, 소화성 좋고 비타민 B 함량도 많아. 다른 곡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품질도 좋다. 독특한 맛이 있고 소화성도 좋고 비타민 B 함량도 많다. 사료로 많이 쓰이지만 도종 재분하여 가루로 이용하거나 정백하여 오트밀로 이용한다. 말사료로 가장 좋다고 하는데 영양가가 높고 많이 먹어도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귤, 비타민C가 풍부,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피부 미용에 효과. 귤이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좋다는 것은 비타민C와 구연산의 작용이 큰 때문이다. 귤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비타민 P 성분이 들어있다. 이 비타민 P가 부족하면 혈관의 침투성을 증가하여 자줏빛 반점이 생긴다. 이 P의 효과를 갖는 성분으로는 귤에 있는 헤스페리딘, 메밀에 들어있는 루틴, 레몬에 들어있는 에리오치트린 등이 있다. 이 P는 무쇠혈관에 대해 투과성의 증가를 억제하고 취약성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동맥 경화와 고혈압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 밖에도 폐출혈과 동상, 치질, 감기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 귤의 껍질에는 비타민C가 과육보다 4배가량이나 더 들어있고 향기 성분인 정유가 들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껍질을 가공해서 과즙과 함께 졸여 만든 잼인 마멀레이드는 맛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한 식품이다. 귤 껍질을 말린 것은 진피라 하여 한약재로 기침과 감기에 기묘하게 쓰고 있다. 귤 껍질을 버리지 말고 진피로 하거나 날 것을 목욕물에 넣고 목욕을 하면 상쾌하고 몸에 보온이 되어 좋다. 최근에는 귤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는 수도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피막제를 발라 놓은 것도 있어 그것을 제거하려면 껍질에 소금을 발라 문질러 씻어야 한다. 영양이 좋다고 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나는 일이 있다. 귤에는 소량의 수산이 있어 신장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귤의 색소가 피부의 지지를 물들여 피부가 황달에 걸린 것처럼 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여성들의 신경성 위병의 특효식품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레이프 프루트, 자몽, 미국에선 아침 식사 과일로 인기가 가장 높아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 보충에 도움. 과즙이 많고 쓴맛과 신맛을 동시에 갖는 감귤류인데 천연 과즙은 생과와 성분이 비슷하다. 하루 반 개만 먹으면 비타민C 1일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다.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 숙취에 좋고 당질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비타민 보충에 도움이 된다. 100g에서 얻어지는 칼로리는 36kcal에 불과하다. 식이성 식물인 팩틴도 들어있어 변비에 좋다. 근대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 풍부 어린이들의 발육에 좋은 식품. 근대는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이 비교적 많다. 단백질의 함량은 적기는 하나 그 구성 아미노산은 라이신, 페닐알라닌, 노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질이 우수하다. 당분은 대부분이 포도당이다. 성분상으로 무와 시금치와 비슷하며 무기질과 비타민의 공급원으로 우수한 식품이다. 근데 국이나 나물은 시금치와 같은 요리법으로 하면 되는데 엽채류 치고는 잡맛이 좀 강한 편이다. 조직은 시금치보다 부드럽다. 영양상으로 보아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다. 비타민 A가 많아 밤눈을 못 본다든가 피부가 거친 사람과 성장 발육이 뒤늦어지는 어린이에게는 매우 좋은 채소이다. 근대국은 그 맛이 좋아 즐겨 먹는 사람이 많은데 조개와 뜨물을 넣고 끓이면 잡맛이 없어지고 더 구수하다. 된장으로 하는 음식에 물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뜨물을 쓰는 것이 좋다. 쌀뜨물은 쌀을 여러 번 씻어낸 후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쌀을 치대서 우유 같은 속뜨물을 받아 두었다가 된장국을 끓일 때 쓴다. 뜨물을 붓고 뭉근히 끓이면 된장국은 구수해진다. 근대국은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와 장이 나쁜 사람을 위한 식이요법에 쓰면 좋다. 김, 단백질, 비타민 풍부, 겨울의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한 구실. 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김에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푸른 채소가 적은 겨울에는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 김 한 장에 달걀 2개분의 비타민 A가 있고 B1, B2, C, D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지질은 적은 편이지만 칼슘, 칼륨, 철, 인 등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김에는 식욕을 돋우는 독특한 향기와 맛이 있는데 그 고소한 향미는 아미노산의 시스틴과 탄수화물인 만릿 등이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B2는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성 식품에는 적은 편인데 김에는 생선이나 고기에 들어있는 양만큼이나 들어있다. 김을 구울 때 청록색으로 변하는 것은 김 속에 있는 피코에리스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청색의 피코시안이라는 물질로 바뀌기 때문이다. 날김에는 녹색의 엽록소와 붉은 피코에리스린이 섞여 있어 흑자색을 띠고 있으나 불에 쬐면 엽록소가 퇴색되어 청록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물에 젖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이들 색소는 변하여 구워도 고운 녹색으로 변하지 않고 향기도 소실된다. 따라서 마른 김을 보관할 때에는 습기를 막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한다. 구울 때 너무 센 불에 구우면 타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맛과 향기도 나빠진다. 기름에 번질번질하고 눅눅한 김구이는 한꺼번에 구워 시간이 오래 지난 것으로 김이 특유한 맛을 잃게 된다. 서울지방에서는 옛날에 새 며느리를 보면 제일 먼저 김을 재우게 하여
음식 솜씨를 판가름했는데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소금을 뿌려 굽는 것은 한국이 식생활의 가장 큰 결점의 하나인 소금의 과잉 섭취를 생각할 때 소금은 되도록 적게 쓰는 습관을 붙여야 할 것이다. 재워서 30분가량 두었다가 알맞은 물에 멀리서 골고루 바삭바삭하게 구워야 좋다. 김에 찹쌀 가루죽을 발라 말린 김 부각이나 조미액을 말라 가공한 맛김도 있으나 김 고유의 향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역시 김구이다. 맛김의 기름은 오래되면 몸에 해로운 과산화 지질로 변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날김은 황색을 띠거나 팔에 등이 섞이고 두꺼운 것은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명으로는 감태, 해의 해태라 부른다.